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봉규 TV에 나오셔서 인터뷰해 주실 때 이 지금의 부정선거는 2002년 노무현 당선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주장하신 게 절차적으로 이거 불법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는요, 절차적으로 원천 부정선거인데 그럼 왜 지금까지 못 밝혔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 자, 절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해왔다는 건데 그러면 왜 노무현은 당선시켰고, 그렇다면은 계속 좌파를 당선시켜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또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켰는데 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관위가 그 부정선거를 절차적으로 원천적으로 했다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어지럽습니다. 좀 명쾌하게 오늘 좀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왜 못 밝혔느냐. 네. 중앙선관위는 그 선거법 이제 판단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후보자가 위반한 거, 네. 그다음에 선관위가 위반한 거, 네. 두 가지로 나누고 제3자 국민이 또 위반한 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선거법에 나온 절차를 위반했어요. 예. 위반했는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그 선거법에 부치고 오조를 위반하면서 선거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원천 무효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무효다는 무효. 것이고, 예, 무효인데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강행했느냐. 네, 절차 무효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 절차를 쓸까요? 절차 무효인데 사실은 그 당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거 나왔으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고,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그건 수사권이 없고 해가지고 심정만 그 관련된 권력 아니면 돈 관계로 행위를 했을 것이다 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그 당시 사무총장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한나라당의 공천도 받고 민주당도 공천받는 것을 봤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그런 내용을 인지 수사를 해가 샅샅이 파헤쳐야 되었습니다. 예.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많이 알고 그게 했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 쪽이 당선돼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전자개표기를 무지막지하게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해킹을 해서 표를 조작을 하면은 개표장에서 탈로가 나버립니다. 즉시 탈로가 납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 선관위 직원들을 시험까지 했어요. 네. 3% 범위 내에 이거 오류가 난 것은 이거 구분이 잘못된 것은 그 개표 사무원들이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전자개표기도 3% 범위 내에 조작을 해놓으면 못 찾는데 5%, 10% 하면 대번에 개표 사무원들한테 적발이 되고, 그리고 그 선거 때마다 보면은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 표 차이가 어느 정도 예견될 것이다 해가지고 3%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진짜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만 행위를 다 하는데, 이 표 차이가 5%, 10% 정도 날 것이다 하면 그런 조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금방 적발대가 잡히니까. 그런 그 전자개표기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3% 이내로 조작했다는 겁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자꾸 아니요. 계속해 주시니까. 예. 여론조사를 이게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안 합니까? 어느 네. 후보는 지금 몇 퍼센트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네. 어느 후보는 몇 퍼센트로 당선되는 가능성이 있고 어느 후보자 둘이는 접전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5%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치면은 100%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해 오셨잖아요. 한성천 위원장님이.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건데, 그러면 예.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5% 이내로 해왔다는 겁니까? 아, 그거 5%가 아니고요. 여론조사 차이가 5%. 그러니까 여론조사 차이로 5%로 여론조사 차이가 3% 이내의 경우에 해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차이 3% 이내로 부정선거를 해왔다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왜냐, 우리 인간 선관위 직원들을 실험했거든요. 네. 실험한 그 결과에 의하면 3% 조작하는 거는 그만 대강 개표를 하면은 개표 사무원들이 잡지를 못한다는 거. 예, 예. 그거를 그때 우리가 선관위에서 발견을 하고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심사집계부에서 체크하는 팀원을 3명을 배치를 했어요. 예. 한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세 사람 보고 마지막에 팀장이 이제 결정하는 걸로 예. 그런 체제로 그때 바꿔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3% 이상은 차이 안 나게 조작할 수 있다 있는 얘기는요. 그렇죠. 만약에 접전에 이 사람이 예상한 투표 차이가 득표수 차이가 3% 이내면은 와가지고 엄청난 해커들이 와가지고 지금 해킹을 할 수가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3% 차이냐, 5% 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거 좋습니다. 여론조사와 3% 이내로 조작을 하면은 잘 발각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게 노무현 때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늘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노무현 때 부정선거였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좌파가 정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느냐? 그거는 뭐냐? 이렇게 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방금 제가 뭡니까 예상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 이상 되면은 그런 거를 사실상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해커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당선이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만렙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여론이 나빴다 아닙니까? 네. 나쁘고 그 당시 여론조사 했을 때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사실상 그때는 해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해킹을 못 하는 거예요. 하면은 적발되니까. 그러면은 그 압도적인 차이 나는 여론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러면은요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은 예. 여론조사가 부정선거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 아니요. 그 후보자 경쟁 후보자가 간에 네. 압도적으로 인기도나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면은 못한다 이거죠.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차이 나면 못한다는 거는 못합니다. 예. 그 말씀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고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부정선거가 해커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 해커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선관위하고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관위는 부정선거 전혀 모르는데 해커가 들어와서 부정선거고 치고 나가는 겁니까? 선관위는 네. 그게 제가 노조위원장이면서 그거를 제가 적발하려고 엄청 살폈어요. 네. 선관위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운영 프로그램을 아주 해킹이 안 되게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 운영 프로그램을 전자개표기를 납품하는 업자한테 구입을 했어요. 아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선관위가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이 들어오기 쉽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선관위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업자가 만들어서 납품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납품하게끔 그 말을 쓰면 선관위가 운영 프로그램이 해킹이 들어오기 쉽게 할 수 있는 납품업자를 선정하도록 선관위가 그런 걸 방치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선관위가? 아니요, 그런 목적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수사관이 아니라서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도 며칠 전에 밝혔잖아요. 점검을 해보니까 이 전자개표 시스템이 구멍이 숭숭숭숭 다 뚫릴 시스템이다. 그럼 이 시스템을 만든 게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예, 중앙선관위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게 예, 저거 방치를 해놓고 어떻게 했냐? 이상 없다. 우리가 계속 이거를 방호벽을 내가 막고 있다. 거짓말했던 게 국정원에 의해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방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결론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왜 우파 정부, 좌파 정부 왔다 갔다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켰을까요? 그거는 선관위 어떤 직원이 돈 먹고 한 겁니까? 아니면 권력 때문에 한 겁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민들의 그 인기 지지도 되게 높은 차이가 날 적에 네. 여론조사 차이 나면은 그 해커들이 작동을 못 해요. 그대로 적발되는 거예요. 그런 부정선거는.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명박 후보, 그다음 압도적으로 누리는 박근혜 후보 때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적인 차이 나는 것까지 완전히 조작하면서 엎으면서 당선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예, 그거예요. 예. 예, 그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압도적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못합니다. 부정선거가 감히 못했고, 예, 근데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 압도적인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명박을 누굽니까?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소의 차이가 있었고 4.15 네. 총선 때도 압도적인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민주당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가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관위가 누군가가 외부 세력과 짜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부 세력하고 짰는 여부는요. 네. 제가 추측만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를 따집시다. 선거구가 있잖아요. 네. 그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를 돌립니다. 네. 거기 IP를 알고 있는 담당자가 네. 그 IP를 당 후보자한테 넘기면은 예. 그 당 후보자는 아주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기면은 돈 네. 먹거나 결국은 네. 권력, 그런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IP를 열어주고 다시 말해서 비밀번호를 1, 2, 3, 4, 5 같이 쉽게 만들고 이래서 누군가 타고 들어오기 쉽게 한 거는 예. 돈을 왕창 먹었거나 아니면은 공천받기 위해서 그 당에 협력을 해서 당선시키게 하기 위해서 공천받고 그래서 실제로 조혜주 같은 경우 공천도 받고 출세를 한 거 아닙니까? 공천이 아니라 중앙 상임위원을 한 거 아닙니까? 조혜주 같은 경우. 네, 상임위원을 했죠. 상임위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했거나 아니면 돈을 왕창 먹기 위해서 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 강서구 선거 결과 보시면서 이번에도 부정선거 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절차상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절차상 그 시스템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절차 위반으로 그 선거 그거는 완전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선거일 이틀 전에 국정원에서 그걸 발표했답니까? 예. 발표한 그 자체가 그 강서구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무효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죠. 예, 부정선거. 왜냐면 국정원에서 그런 그 뭡니까 이상한 그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투표 관리, 개표 관리 했다는 것이 그거는 그 자체가 무효다. 예,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뭐 전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그건 100% 인정이 안 되는.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 다 무효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 절차상 다 무효인 거죠. 절차상 다 무효인데, 예,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 한 10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바꾸려면 이번에 강서구 선거가 됐든 4.15 부정선거가 됐든 부정선거를 밝혀야 절차를 바꿀 거 아닙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강서구 선관위 부정선거를 밝히기가 참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 한 군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일체 서부하고 일체를 전다 그 압수를 하고요. 네. 압수를 하고 포렌식을 들어가고 그다음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그다음 신청을 어떤 신청을 하냐면 그 사전 투표자 있잖아요. 네. 사전 투표자하고 맹부하고 통합 맹부하고 세 군데를 대조하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옵니다. 네네. 그 이번 케이스에 딱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나는 건데 그 국정원에서 그 정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내놨는데 이 정부에서 그 이걸 안 밝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정리. 범죄를 숨겨주는 이런 역할을 해버려요. 네, 잘 정리했습니다. 네, 조금 의문이 풀렸네요. 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이 좀 느리고 그래도 왜냐하면요, 이분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분의 부정선거를 알고 있지만 이 한성천 위원장님은 노조위원장 할 때부터 부정선거 시스템과의 싸우다가 결국 잘리셨고 지금까지 이걸 파헤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이 아는 것들라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답은 중앙선관위가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거다. 절차 위반인데 왜 절차 위반을 했을까? 부정선거를 타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판을 깔았는데 왜 깔아놨을까? 돈을 왕창 먹거나 누군가, 그 누군가는 수사해봐야 한다. 누군가 돈을 왕창 먹거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에서 이겨놨으니 나 한 자리 주쇼. 출세를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수사하면 나온다. 근데 이번에 수사하기 딱 좋은 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다. 선거인 명부하고 투표지하고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지 그 이미지 파일 대조하면 딱 나온다. 선거가 이거 국한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이걸 밝히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직무유기고 이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돈 처먹기 위해서 아니면은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그 직원 중 누군가가 그건 수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왜 수사 안 합니까? 왜요?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